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존슨앤존슨이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가 좀 이 뉴스가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락했는데 뭐 엄청나게 큰 문제다 뭐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상을 하다 보면은 뭐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작용들이 계속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임상을 중단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또 조만간 재개하겠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서 계속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은 지켜봐야 될 그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음 주 제한적 부양 법안을 표결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화당이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백악관의 지금 부양책을 거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훨씬 더 좀 많은 금액을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좀 약간 그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투표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여론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락 전환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죠. 그 영향이 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 미국 시장 영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은 괜찮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죠. 그런 영향이 큽니다. 잠시 후에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오늘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선방을 했는데요. 이건 뭐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전기가스업이라는 게 지수가 좋지 못할 때 조금 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대부분 업종이 약했습니다. 뭐 일부 개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종목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 하락 마감했죠. 원봉으로 마감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고점을 찍었어요. 자, 최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최고점 근처까지 왔었죠. 뭐 쌍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헤드앤숄더 머리가 있고 양쪽에 어깨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왼쪽 어깨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네요. 네,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지수가 이렇게 크게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뭐 헤드앤숄더가 좀 완성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역시 좋은 흐름이 아니고 좋지 못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자, 수급을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기관이 다 매도했고요. 개인들만 매수했어요. 뭐 최근까지 동학 개미 운동이다. 지금도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개미들이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동안에 미국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이 미국 시장이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제 하락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자,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좋지 않은 건 뭐냐면은 지금 지수가 고점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꺾이는 듯한 모습. 그러면은 고점에서 꺾였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하락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중기적으로 하락하든지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불안감에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섣불리 여기에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오늘 특이사항.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전기가스 업종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전력이 괜찮죠. 예, 그래서 전기가스업이 좋다는 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 업종이 좋지 못했죠. 특히 이 바이오 쪽, 제약, 기타 서비스, 그리고 뭐 반도체,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업종들이 약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일부 개별주들 움직이는 뭐 그 정도 흐름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요금 인하에 대한 안내인데요. 현물 SMS 40만원, 파생 SMS 75만원, 통합방송 115만원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이노션 시즌.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실적이 좀 선방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취임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3세 경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세 경영이라고 봐야죠. 현대그룹에서 분리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3세 경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그룹이 원래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몽구 회장이 또 장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그룹의 명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이다. 왜냐하면 현대건설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의 모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대그룹의 모태였었던 건설, 자동차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그룹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3세 경영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이노션은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J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자,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션 어떻습니까? 오늘 흐름 괜찮았어요. 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오늘 지수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다는 것이죠. 지수보다 훨씬 강한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저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적당히 상승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정시에 단기 매수 정도. 이 종목은 그래요. 뭐 61선까지 아예 이탈했을 때 그때 121선 아래까지 오겠죠. 그때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젠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죠. 이 종목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뭐 진짜 최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본전에서 매도 하시려고 홀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 받았을 때 이 종목은 정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고요. 아니면은 이 비슷한 뭐 다른 종목들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역시 확실한 조정이 없으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입니다. 금강공업 우선주 14,650원 매수 후에 홀딩 중이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요. 금강공업 우선주 보실까요?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 종목 14,650원, 그러니까는 거의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4,650원 딱 찍혔고요. 네, 14,700원 그리고 14,300원. 자, 이날 뭐 어제도 매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었는데 매수 후에 사실 매수는 이날 됐습니다. 10월 7일에 됐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시가가 14,650원이었었죠. 그래서 매수되고 나서 홀딩을 했는데 며칠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이전에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지금 뭔가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어요.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대선 테마주로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문재인 테마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 없이도 한 번씩 움직이고요. 최근에 또 우선주들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요. 결국은 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홀딩을 시켰습니다. 뭐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상한가가 간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내일 이후에 흐름을 보고 매도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단기 박스권 유지 전망이고요. 결국 미국이 결정한다. 미국이 여기서 크게 빠지면은 빠져요.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단기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 정도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생은 장중에 단타가 좋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방이 유리하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어제처럼 반등이 강했을 때 그때 하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지수가 고점 부근에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하방 쪽으로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양방향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장중 단타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빠진다, 엄청나게 급등한다, 그런 흐름이 당분간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단타 정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개별주 공략 지속하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주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입니다. 역시 뭐 그동안 쭉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위아래 보시고 일봉 매매는 하시기 바라겠고요. 장중에는 단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정말 너무 심하게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개별주고 테마주고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매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매를 멈춰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적당히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에서 금강공업 우선주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선주들이 최근에 뭐 심심치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잘 고르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주식 비중은 좀 적당선에서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주식 비중을 주구장창 뭐 언제나 항상 100% 유지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빠지면은 그때는 또 손실이 커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이미 고점 부근에 많이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지수가 계속 뚫고 가지 못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관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0월 14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